가기사는 증시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전문투자증시 아침판 한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각도기 박사님입니다. 네. 오늘 이게 뭔가요?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장을 안 해야 돼. FOMC 끝나고 합시다. 이게 우리 이창용 총재께서 우리가 정부 정책에 있어서는 독립이 되어 있지만 연준에 대해서는 독립되어 있지 않다 이런 얘기하셨는데 한국 주식시장이 딱 그 꼴이구만요. 네, 아직은 뭐 숨죽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심해. 그러니까 한 주체가 조금 팔면 뭐 호재가 떠도 안 되는 거야. 거래량이 워낙 없어가지고. 사줄 사람이 없고 외국인이 뭐 요즘에 안 사고 있잖아요. 계속 조금씩 팔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 1,000억 정도 코스피에서 순매도를 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한 300~400억씩 사니까 이렇게 딱히 사줄 외국인이 안 사면 이렇게 안 오르는 증시가 계속 되고 있어요. 무력의 끝판왕을 보는 것 같습니다. 무력의 끝판왕. 무력합니다. 시장이.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다 보합으로 끝났습니다. 2370 이 근처에서 왔다 갔다 계속 박스권에 갇힌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런 날도 참 드물다. 하루에 몇 포인트밖에 안 움직였잖아요. 거의 0.0 몇 프로밖에 안 움직였잖아요. 0.03% 코스피 빠지고 0.01% 코스닥이 빠졌으니까 그냥 그대로인데 사실 종목별로는 뭐 급등한 종목도 있고요. 뭐 많이 떨어진 업종도 있고 많이 갈렸습니다. 네, 업종별로는 의료정밀 섹터가 ST 바이오센서가 오늘 4%대 상승하면서 업종 1위를 기록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의약품 섹터. 오늘은 좀 골고루 제약주들이 좀 많이 상승했습니다. 최근에 중국에서 이제 리오프닝이 시작되면서 그렇게 항생제, 뭐 해열제 이런 거 사재기가 급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쵸? 우리도 옛날에 다 겪었던 사건이었잖아요. 네, 근데 중국인 그 많은 인구들이 사재기를 하면은 그 효과가 엄청나긴 할 것 같은데. 2봉다리씩만 사봐. 네. 끝장이야. 최고의 지금 중국인들끼리의 선물은 그 의약품 감기약? 포장된 세트, 감기약 세트, 뭐 그거라고 하네요. 네, 오늘 그래서 뭐 경보제약 상한가, 명문제약 16%, 이연제약 14%, 국제약품 12% 등등 뭐 제약주들이 좀 많이 올랐고요. 유통 섹터도 뭐 골고루 오늘 좀 상승했던 것 같습니다. 운수장비 섹터가 제일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 자동차 섹터죠. 오늘 기아가 4% 하락, 현대차가 2.4% 하락, 현대모비스, 만도, 현대위아가 3%대 하락을 했습니다. 자동차 섹터가 굉장히 좀 안 좋은 모습 이어가고 있고요. 여전히 좀 저희가 좀 안 좋게 예상을 하는 대로 지금 수요 위축의 우려를 계속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뭐 막 찌라시 돌던데 그 아우디 A6 2천만 원 할인. 지금 아우디뿐만 아니라 전 차종 뭐 벤츠건 BMW건 막 1,000만 원대 할인까지 막 나오고. 2천만 원이라니까? 아우디는요? 아우디는 근데 원래 할인을 좀 많이 하긴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서비스 업종에서는 게임주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NC소프트가 오늘 8%나 급락을 했습니다. 많이 떨어졌네요. 네, 그리고 뭐 콘텐츠주들 최근에 이제 한한령 해제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랐었는데 오늘은 뭐 키다리 스튜디오, 콘텐츠리 중앙, CGV 뭐 6~7%대씩 많이 떨어졌습니다. 역시 급하게 많이 오른 거는요. 되돌림이 있어요. 조심해야죠. 예, 그리고 건설주도 소폭 하락해서 계속 하락세를 조금씩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12월 FOMC를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한투에서 전망을 하기로는 9월달 점도표 대비해서 기준금리 상단을 한 25bp 정도 올릴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9월 점도표에서 기준금리 상단에 대한 중앙값이 23년도에는 4.75%, 24년도에는 4.0%였는데 각각 5%, 4.25%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게다가 이제 추가로 이제 9월 점도표부터 FOMC 인사들의 3분의 1 정도가량이 이미 23년도에는 5%를 찍었었거든요. 이걸 고려하면 12월에는 어쩌면 5.25%까지 상단을 찍는 그런 금리가 좀 거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언급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CPI 결과도 아마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예상치는 7.7%, 전월 대비해서는 0.4% 상승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전월 대비로는 계속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원 CPI는 전년 대비 6.3%, 이전 대비해서는 전월 대비해서는 0.3% 정도 상승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컨센 대비 또 많이 나왔냐 떨어졌냐에 따라서 또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점도표가 저는 이번 점도표가 향후에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점도표 나오는 것 때문에 충격을 받더라도 너무 충격을 안 받으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간 거꾸로 하신 것 같아서 예상 CPI는 7.3.
네, 예상 CPI 7.3. 7.3이요? 예, 7.3이고 네. 지난번에 7.7. 네, 제가 잘못 말했네요. 예, 거꾸로 이번에. 얘기하셨어요. 컨센이 지난번에 발표 수치보다는 조금 낮아져서 낮아질 7.3을 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점도표 5점대에 찍히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1월달 CPI 보면서 상황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겁은 줘야 되거든 계속해서 기대 인플레이션 더 낮춰야 되고 네. 점도표 높게 찍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채권 시장에서 어제 강원도가 레고랜드 ABCP를 모두 상환을 했습니다. 2,050억 가량 상환을 했고요. 사실 이거 강원 중도개발공사라는 데가 이제 SPC를 통해서 빌린 돈인데 못 갚으면서 보증 주체인 강원도가 대신 상환을 한 거고요. 뭐 보증사가 이제 보증을 미이행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는 이번에 상환하면서 조금 줄어들 수가 있지만 여전히 건설 경기가 좀 많이 어려워서 PF 시장에 대한 우려는 계속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좀 많이 유감스럽더라고요. 우리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중도개발공사에 대한 강원도 보증청을 오늘로써 전액 변제했다. 갑자기 마련하는 거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전국적인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네. 진짜 야마가 확 돌더라. 이 얘기 듣고. 너무 남의 얘기하는 것 같지 않아요? 와, 이건 지금이라도 한 게 어딘가요? 네. 좀 늦긴 했지만. 아니지,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지. 저기 송구하게 됐습니다. 좀 많이 피해를 입혀서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혀서 사실 이것 때문에 망할 회사 여러 개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아니었으면 물론 이제 문제는 있었어. 약간 이렇게 가스 가득 찬 가스실에 여기서 라이터를 킨 격인데 좀 문제가 있긴 했었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무난하게 넘어갈 수도 있었거든. 근데 지금 보면 일파만파 돼가지고 두려움에 가득 찼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행 총재가 과도하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지금 상황이 그런 거잖아요. 이게 아니었으면 이렇게 과도한 수준까지는 오진 않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럼 죄송하다는 얘기를 했어야지. 그렇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보증책을 오늘로써 변제했다. 누구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나 이런 유체이탈화법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진짜. 그러네요. 예. 전국적인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 갚았다. 정말. 이 뻔뻔해도 이렇게 뻔뻔하면 안 되지. 이건 진짜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아니 아무리 사람들이 경제에 관심이 없다고 할지라도 이 경제 당사자들은 목숨 달린 일이거든. 이건 좀 많이 유감스럽습니다. 네. 네. 그리고 테슬라 수요 둔화 영향도 좀 2차전지 섹터가 요즘에 좀 좋지 않거든요. 그 네. 영향이 좀 많이 미치는 것 같은데요. 어제 나스닥이 1%대 상승을 하는데 테슬라가 6%나 하락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최근에 수요 둔화 우려가 계속 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요. 미국하고 중국 시장에서 판매 가격 인하를 시작을 했고요. 국내에서도 모델 3는 한 600만 원 할인을 한다고 하네요. 네. 모델 3 롱레인지는 800만 원 할인, 모델 Y 롱레인지는 한 1000만 원 할인. 물론 뭐 계속하는 건 아니고 한시적으로 적용을 한다고 하는데 이 정도로 좀 재고가 좀 쌓여 있다는 말이겠죠. 테슬라 주가는 2020년 11월 수준까지 많이 떨어졌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한 60% 정도 많이 떨어지면서 이제 국내 2차전지주들도 요즘에 좀 힘이 없이 움직이는데 LNF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이제 미국 진출을 원래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정부에서 승인을 계속 안 해주고 있죠. 근데 승인 안 해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신청을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9월달에 한번 신청했는데 정부가 한번 불승인 결정을 했었거든요. 그때 양극재 핵심 기술 유출이 좀 우려된다라는 이유로 불승인을 결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 다시 재심의 요청을 하지는 않은 상황인데 올해 안에는 조금 힘들 거다라고 하네요. 내년 초까지는 이제 레드우드 미국 폐배터리 업체하고 JV 설립 관련해서 좀 합의를 한 다음에 그 다음 다시 정부한테 재심의 요청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요즘 오늘도 2차전지 섹터 대주전자재료나 일진머티리얼즈, SK IE테크놀로지는 3-4%대씩 많이 떨어졌고요. LG엔솔도 오늘 1% 추가 떨어져서 50만 원이 깨졌습니다. LG엔솔의 자사주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심각하죠. 아마 그것 때문에 지수는 할인이 될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한국 지수는. 그러니까 네, 1월 말에 나오죠. 네, 만약에 저게 이제 직원 물량이 쏟아져 나온다면 지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모가 30만 원에 받았으니까 아직도 50만 원이면은 꽤 높은 수익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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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게 전기차 이야기뿐만 아니고요. 완성차 업체도 오늘 좀 심각했습니다. 오늘 현대차, 기아가 막 2%대, 4%대씩 많이 떨어졌거든요. 완성차도 내연기관차도 좀 할인 경쟁을 계속 뛰어들고 있습니다. 현대차, 쉐보레, 르노, 아우디, 폭스바겐, 캐딜락, 마세라티, BMW, 벤츠 거의 전 차종이 다 엄청나게 많이 할인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캐피탈사들의 중고차와 신차 할부 금리가 얼마나 치솟았는지 표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이걸 한번 보시면 왼쪽에 있는 중고차 할부 금리, 오른쪽에는 신차 할부 금리가 있습니다. 저번에 한번 그 한 달 전쯤인가요? 그때 기사로 현대캐피탈이 할부 금리가 한 6.6%대 6%대 정도 나온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물론 중고차 금리는 훨씬 더 높게 받을 거라서 아마 이제 카푸어라는 단어가 사라질 정도로 그냥 돈 없이 차를 그냥 할부로 사재끼는 이런 수요는 좀 많이 없어질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그 이후로 할부 금리가 계속 높아졌습니다. K카 캐피탈이 제일 높은 최고 금리를 중고차 시장에서 받고 있는데 19.9%입니다. 저게 20% 근처까지 왔거든요. 법정 최고 금리가 현재 20%라서 그 턱밑까지 지금 차오른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신차는 조금 낮은데 최고 금리는 BNK 캐피탈이 12%나 받고 있습니다. 과연 이 할부 금리 12%씩 19%씩 이렇게 내면서 차를 사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전 고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최근에 드디어 뉴스가 나왔는데 순채권 발행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습니다. 채권 발행량이. 그러니까 이제 채권 발행이 많아지면은 조금 그 채권이 잘 발행됐다는 거고, 그럼 순통이 튀인다는 거, 금리도 좀 떨어질 거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마 지금 조금만 참으시면 금리는 저거보다는 좀 내려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고로 높은 금리가 아닐까? 네.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 채권 투자는 이제 최고 싼 가격에 하실 수 있다. 뒤집어 보면 캐피탈 뭐 이런 것들은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용자들이 하셔야 되는데, 망하지 않는 회사라면 한번 해볼 만하죠. 채권 투자. 네. 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완성차들 간에 이 할인 경쟁이 굉장히 심해지다 보니까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 무이자 할부를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저 높은 신차 금리를 그렇지. 폭스바겐이 떠안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할인폭이 더 커진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만큼 이제 비용 부담을 안게 되는 거고, 뭐 안 하든 하든 어쨌든 굉장한 비용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당연히 그에 따라서 중고차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뭐 팰리세이드 2021년식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해서 7.7%나 하락했습니다. 전 대비도 아니고 한 달 만에 이렇게 많이 떨어졌네요. 사실은 저 고점 때 제 차를 한번 팔아볼까 생각하는데 귀찮아가지고 바빠가지고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 해보니까 가격이 많이 턱없이 늦었죠? 빠졌더라고요. 아, 이거는 내가 왜 팔아? 얼마나 빠졌나요? 그때 최고점 대비해서? 그게 신차값이 9자로 시작하잖아요. 9천만 원요? 신차값이. 저는 그 가격은 안 샀어요. 그 보조금을 받잖아요. 그래도 7자로 7자? 시작하는 예. 가격이었는데 지금 5자로 시작해요. 1년 반 탔는데. 그렇게 많이 떨어졌나요? 네, 5자 초반이에요. 5자 초반이 제일 최고가더라고. 그러니까 신차값이 9자인데 1년 반 지난 차가 5자야. 물론 이제 나는 그거보다 비싼 건 안 샀지만 그만큼 많이 빠졌습니다. 이게 고금리로 인한 할부금리 증가로 이제 수요도 좀 둔화되는데, 그럼요.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했었는데 이것도 해소가 되면서 그럼요. 재고가 좀 더 많이 생기고 있죠. 그러면서 중복으로 신청했던 물량들이 대거 네. 취소가 된다는 거는 이미 경험적으로나 뭐 뉴스 보도를 통해서도 많이 우리가 확인을 한 바 있고, 네. 예전에 참 기아가 월봉으로 봤을 때는 와 정말 많이 최고점 수준이다라고 했었을 때 차량 이거 수요가 좀 내년에 좀 둔화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좀 많이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저희가 한 6월 달부터 사실 부정적인 의견을 드렸죠. 근데 사실은 유튜브 하면서 부정적인 의견 되게 하기 힘들어요. 왜냐면 보유하시고 계신 분은 그 종목들을 사랑하고 그 종목과 자기의 정체성을 동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그런 얘기하면 사실은 인기 떨어지는 거거든요. 좋아요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아.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그건 못 하겠더라 나는. 성격 거지 같아가지고 그래. 뭐 틀릴 수도 있는데 일단 전망을 제시를 한다는 것 자체가 틀릴 수 있는 위험이 최근에- 항상 많으니까요. 최근에 2차 전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 좀 했잖아요. 이게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그렇다. 그러니까 너 이 새끼 맞히지도 못하는 2차 전지밖에 근데 2차 전지는 좀 옛날부터 좀 위험하다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2차 전지밖에 관계가 더 있냐? 너 하나도 주식도 할 줄 모르는 새끼가 무슨 까불고 떠들고 지랄이냐? 막 이렇게 댓글 막 달리더라고요. 그쵸 험악하죠 요즘. 그래서 이게 참 우리 입장에서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러니까 저희 입장은 뭐냐면 다치지만 않으면 기회가 있어요. 크게 안 다치기만 하면. 그러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그 수익 못 냈지. 근데 그 윌리엄스인가요? 4할 타자? 메이저리그의 마지막 4할 타자. 그 책 있잖아요. 타석의 정석인가? 타격의 정석인가? 그거를 이제 워렌 버핏이 맨날 붙여놓고 있잖아. 그 표지를. 그러니까 스트라이크 와도 안 때려도 돼요. 근데
허싱해서 삼지 당하면 안 되는 거거든. 근데 저도 몰랐어요 그거를. 근데 삼지 당한 몇 번 당해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제 인기 많은 건 하지 말라고 한 게 기회는 언제든지 있거든. 근데 기회를 놓치면 안 되거든. 자본이 날아가면 기회를 놓치는 거니까. 네. 물린 것도 괜찮아요. 물릴 수도 있어요. 근데 고점에 잡으면 물린 걸로 끝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자꾸 말씀드린 겁니다. 네. 네, 그리고 NC 소프트가 오늘 8%나 떨어지면서 게임주들 다 전반적으로 좀 하락세를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뭐 데브 시스터즈 6%대 하락, 펄어비스 3%대 하락 이렇게 있었는데요. NC 소프트 신작이 내년도에 출시할 예정인데 경쟁사, 아주 막강한 경쟁사죠. 디아블로 4 요 신작과 경쟁 겹쳤습니다. 아이고. 네, 옛날에도 좀 겹쳤었거든요. 그 PC하고 콘솔 게임 신작인데요. NC소프트가 TL이란 게임을 내년 6월 달 정도에 출시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블리자드가 디아블로 4를 23년도 6월 출시를 확정을 지었습니다. 과거에도 이제 디아블로 3 출시할 때 이게 좀 시기가 겹치는 바람에 이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요 유저가 감소했던 이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좀 정면 대결할 것으로 보여서 피해 우려가 조금 생겨나고 있고요. 다울투자증권에서는 이 디아블로 4가 NC 소프트의 TL 대비해서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NC가 조금 밀릴 것 같다라는 의견이죠. 네. 그래서 위협적인 경쟁작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물론 NC 소프트가 신작 출시를 내년 6월에 안 하고 좀 더 좀 당기거나 이렇게 시간 조정을 할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계속 잘 풀렸다는 게임 얘기가 별로 안. 크래프톤 요번에 신작이 약간 좀 그렇다면서요. 제가 근데 뭐 평점이 7밖에 안 나온다는데. 평점이 7이요? 네, 10점 만점일 것 같은데. 10점 만점에 7 나오고 7이 나오면 이게 이제 한번 그 쉽게 얘기하면 CD로 파는 것 같은 그런 게임인데 요즘 내려받긴 하지만은 그리고 평이 안 좋으면은 안 산대. 후속으로. 그 상당히 유력한 게임 프로듀서하고 메이커를 데리고 와서 만든 건데 좀 그것도 되게 안타까운 뉴스더라고요.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한국 기업들이 좀 잘해야 되는데요. 예. 그러게요. 예. 그리고 오늘 조선주가 좀 강했습니다. 현대 미포조선이 5%나 상승을 했고요.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이 3%대, 그리고 뭐 한국카본, 동성화인텍이 4%, 2%, HSD 엔진, 세진중공업이 2% 가까이 상승을 좀 했는데요. 네. 내년 상반기 실적 모멘텀이 조선주가 굉장히 셀 것 같다라는 의견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NH증권에서 리포트를 냈는데 일단 코스피 기업 전체 순이익이 2021년도에는 191조 원 정도가 나왔는데 22년도에는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예상으로는 140조 원까지 좀 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위력이 대단하네요. 많이 떨어지네. 네, 23년도도 140조 정도를 유지를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희가 최근에 이제 반도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닝 전망치가 계속 떨어지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반도체가 좀 많이 떨어뜨리고 다른 애들은 좀 올라가나 봐요. 그래서 NH에서 보기로는 반도체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보면 두 자릿수 순이익 상승률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합니다. 네, 그럼 그 중에서 뭐가 제일 기대가 되냐? 아마 내년도 상반기에는 조선주의 실적 모멘텀이 가장 세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주도 실적이 좀 올라올 때가 됐죠. 옛날에 뭐 충당금 이슈 등등 해서 작년도부터 좀 4분기부터 안 좋았는데 4분기부터 내년도까지는 계속 분기별 흑자 나오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럴 것 같은데. 예. 깔 거 다 깠고 상당히. 그다음 원자재 가격 오른 거 다 떨어졌고. 그러면 뭐 좋지 않겠습니까? 네, 뭐 수주 올라오고 그리고 또 조선주보다 앞서서 기자재주들이 실적은 먼저 더 올라오겠죠. 네, 그렇죠. 와, 지금 눈보라가 치네요. 네, 오늘 눈 정말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야, 퇴근길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운전하시는 분 정말 조심 많이 하셔야 되겠고, 네, 전철 타실 분들은 시간을 좀 나눠서 타셔야지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